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또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이 전 시간부터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네, 세상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반쪽인 것을 인지해야 된다. 반쪽인 것. 다들 온쪽인 줄 알고 참 본인만이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참 변하느냐? 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상황이 변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살 때만 해도 서울 시내 안에 그 집으로 짓는 집, 그 초가집이 도로도로 있었습니다. 많았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또 큰 길가를 벗어난 이 동네에는 초가집이 그래도 도로도로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고추 농사, 들깨 농사, 뭐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 근데 지금 어디 서울 시내에 고추밭 있어요? 초가집 있어요? 다 개발이라는 이유로 다 달라졌잖아요. 그 불과 얼마 만에? 한 50년 만에. 아니면 조금 더 한 60년 만에. 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큰 길가 위에 행길가라 그러죠. 큰 길가에. 예, 그 길가의 집들은 이제 2층 양옥집, 예, 아주 최고로 쳤습니다. 2층 양옥집.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와집들 뭐 이렇게 살고. 그런데 또 많은 처녀 총각들 선망의 집, 요즘에 뭐 아파트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2층 양옥집을 지닌 신혼집. 요것도 당신의 인기였습니다. 저야 뭐 어릴 때 얘기지만 어찌 보면은 그 2층 양옥집 전부 다 목조 건물이죠. 뭐 전부 다 지금처럼 뭐 세멘 블록으로 한 집이 거의 없고 일제 시대 때 그 지어진 그 집 나무 이런 집들은 2층 집 양옥집들. 네. 뭐 서울 시내에 뭐 그 태반이었죠. 청계천 저 뒤쪽으로 가면은요, 아이고, 정신 없었어요. 그 난민들이랄까, 그 판자촌 그거 정신 없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래 했던 상황이 지금 청계천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변하는 것의 그 이치, 때때의 변하는 것을 또 변화를 만들어가고 변화를 구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발전한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 다른 나라들은 뭐 200년 걸렸네, 근대화가 300년 걸렸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한 50년, 한 60년 그만해 뚝딱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때의 계절에 제대로 익어야 한다. 예, 제대로 익어야 맛을 낼 수가 있고 멋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때때마다마다의 계절마다마다의 그 자연에서의 불어오는 바람, 폭풍, 뭐 장마, 뭐 천둥, 번개,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나라 전역의 모든 집들을 막 그냥 어마어마한 막 수십 채의 집들을 갖다 그냥 막 쓸고 넘어가 버리고, 그래도 굳굳이 또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때때의 변화에 응해서 또
때때의 계절에 제대로 익은 사람들의 행위에서 점점 나와 너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이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계에 뭐 한 4, 50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 이화제세의 사상이 들어있는 민족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 옛 어른들이 그러한 말씀을 내려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좀 대표성이 어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홍익인간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각자마다가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냥 윗대 형들한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을 두고 사는 민족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힘으로든 무엇으로든 아마 그런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계절에 사람들이 때때에 익어야 되는데, 봄은 봄대로 익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익고 가을은 가을대로 익어서 올곧이 겨울을 날 수 있다면 그 이듬해 봄이 돌아와도 무섭지 않죠.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냉혹한 현실에서의 그 바람이나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남쪽 지방에 좀 살았기 때문에 그 지방이 예전에 하는 걸 보면 정말 바닷사람들 정말로 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람이 불고 그 풍랑이 몰아쳐도요. 그때 당시에 그 어린애들 참 꼬마라 그런 못하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도요. 이 배를 모는 걸 보니까 아니 뭐 아주 잘 몰아요. 풍랑이 이렇게 막 센데도 그 바다 바람이라는 게요. 예측하기 어렵더만요. 왜?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어느 섬에서 섬으로 가면 그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어른이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그 풍랑이 치는데 근데요 배를 잘 몰더라고요. 저는 이제 촌놈이 돼가지고 덜덜덜덜 떠돌고 있었는데 배를 그렇게 훌륭하게 몰아서 딱 오는데 어찌 보면 스릴도 있더라고요. 스릴도. 물론 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뭐 놀이기구가 바다에서 배 타는 것이 놀이기구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참 강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에야 이제 김이 뭐 지금은 뭐 인기가 대단해서 그랬는데 내가 어릴 적에 살면서 김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추위에 왜 추워야 김이 잘 된답니다. 이 날씨가 더운 날은 김이 다 풀어져서 다 그 발에서 빠져버린다네요. 추워야 거기에 매달려서 잘 큰답니다. 그러니 그 추위에 그냥 아주 온몸 싸매고 바다에 나가서 그 김을 손으로, 지금은 기계가 쫙 지나가면서 훑어버리면서 수확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일이 사람들이 짜서 손으로 따서 이렇게 수확하는 건데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런데
내가 왜 사람들이 계절을 제대로 알아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때가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사철. 1년 중에 가장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때가 김을 키워서 수확할 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취해서도 좋아하는 거죠. 왜?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그때 김 비쌌습니다. 한 톳에 100장 묶음에 뭐, 1,000원, 2,000원 했으니까, 지금 화폐 단위로도 꽤 괜찮은 거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때때에 할 일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간 계절을, 지나간 계절에 정신 몰입하고서, 아, 나 어저께 참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라고만 되돌아본다면 그 무슨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소득을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매일매일 소득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나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뭐 나는 뭐 내가 뭐 내 할 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자연의 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기를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20살까지가 봄이다. 21살부터 42살까지가 여름이다. 또 43살부터 66세까지는 가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다. 그러면 봄에 하는 일과 여름에 하는 일과 가을에 하는 일과 겨울에 하는 일은 다르죠. 분명 다릅니다. 왜요? 때때의 일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때때의 일들이. 아니, 봄에 지금 밭 갈고 씨 뿌리고 또 그 싹이 나면 잘 키워서 또 여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물도 주고 갖고 와야 되는 시기에 낯들고 들판에 들어선다면 그 제정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열심히 홈이나 삽이나 가지고 하나라도 더 꼽아야지, 하나라도 더 심어야지 때에 수확을 할 것인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계절을 망각하고 살면 되겠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할 일도 있죠. 예, 꽃을 피우고 또 풀, 이 풀, 여름에 풀 정말 내 아주 저도 이제 좀 나무를 좀 좋아하고 좀 약초를 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있는데 여름 되면 이 풀하고의 전쟁입니다. 풀하고 전쟁. 그럼 어떻게 풀을 제대로 뽑아주고 거름을 제대로 줘야 꽃도 제대로 이쁘게 피고 또 열매도 제대로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또 열심히 일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 이제 또 이제 수확을 해야지 수확. 나무도 이제 물론 이제 나무들은 이제 그 열매가 맺혀서 수확하고. 내가 이제 우리가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고 있고 얼음골 사과라고 하는 아주 하나의 브랜드화된 사과가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거기다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밀양골 사과가 어떻게 수확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수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11월 말이나 12월 초, 즉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한번 얼어야 수확한답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네. 제가 한번 며칠 내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얼음골 수확 맛 좀 보고 와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때때에 제대로 익어야 또 제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찍 수확하는 사과는 이미 9월달, 양력 9월달, 10월달이면
조생용 수확해서 팔죠. 그러나 깊은 맛은 없습니다. 네. 사과로서의 깊은 맛이 없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때때에 익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그렇죠. 조생종이냐 만생종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50 넘어서 60을 바라본다면 가을 수확기에 들어섰지만 초가을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50 말에서 60을 넘어가는 나이라면 이제는 가을도 늦가을 아니겠어요? 그러면 초가을에 해야 될 행위와 늦가을에 해야 될 행위는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때. 내가 누누이 때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만 먹었지 지금도 이제 수학을 해서 뭔가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자신이 돈을 벌었던 여름이나 또 초가을의 짓거리를 늦가을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지목구멍 하나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 자식들만 챙기려고 그 자식들한테 100원을 넘겨주든 500원을 넘겨주든 그것을 지가 쓰다 남은 거 주면 될 텐데 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고 돈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아주 아등바등 사는 늙은이들이 많아요. 정말 바보스러운 짓거리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의 삶이 있고 그들은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타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부모가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재산이 넘어간들 제대로 쓰겠어요? 대부분 뭐 한 해 하면서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계절의 때가 무엇이며 네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부모는 그 행동을 제어해 줄 줄 알아야 부모지 재물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온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때의 계절을 제대로 알아서 익어야 되는데 과연 그 익었다라고 하는 그 익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무언가 그릇이 있어야 담고 그릇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에서 스스로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부모가 전부 다 공부만 하는 그냥 공부 벌레를 만들어버려요. 공부하게 만드는 병신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왜? 제 자식이 정말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몸으로 해서 어떤 기술을 익혀서 자기가 어느 분야를 나갈 것이냐 부모가 가만히 살펴서 그 길을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부모들이 룸페를 만들어 룸페 방에서 백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부해라.
아니,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학원을 몇 개씩 넣는답니다. 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손실입니다. 내 자식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거 먼저 봐야 돼요.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놀게 다 둬야 돼요. 예. 왜?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 속에서 또 좋아하는 걸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요걸, 놀기 좋아하면서 요걸 잘하는구나. 그럼 가르치면 그쪽으로 가면 걔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만 갖다 책상에다 앉아놓고, 응?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 많이, 응? 뭐 수학도 그냥 뭐 미적분 풀어야 되고 정신없는 것 갖다, 응? 어려서부터 가르치려고 주입식으로 방정식 이러니, 뭐 미분, 적분이 이러니, 이런 거 복잡한 것들을 갖다 어린 나이에 집을 얻어버린 애들이 공부에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허망된 것에 실상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100% 자신이 그 배운 거를 풀어먹겠어요? 안 좋아하는 건데. 부처님의 말씀에는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하게 내리는 비처럼 보화를 가득 지니고 있는데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 중생들은 그 많은 보화가 내리는, 즉 비가처럼 많이 내리는 보화 중에서 자기가 담을 그릇만큼만 담게 되어 있고 그걸로써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갖다 뿌려주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만큼만 받아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도량이 높다, 지혜스럽다, 아니면 배포가 크다, 이런 사람을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에 큰 항아리 몇 개씩 받아서 그것이 남에게 퍼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밥그릇이나 조금 커봐야 세숫대야 하나 퍼놓고 그것만 그냥 품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행동에서 그 사람이 크다 적다, 저 사람이 그릇이 크구나, 크다는 것은 뭔가 말이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말은 내 스타일, 나는 존심,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좁쌀 바구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뭐 천지를 반분해서 나누고 갈 것 같은 말로 하지만 내 스타일, 나는 존심,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점생인 줄만 알면 됩니다. 왜? 자기가 이미 자기 그릇에 채울 수 있는 것을 딱 채워서 그냥 정리했어, 내 스타일로. 또 내 자존심은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쫌생이 같은 자기 그릇을 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량이 있고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스타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존심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람들은 자신이 갑질하면서도 자신이 갑질하는지도 모르고 갑질합니다. 제가 승복 입은 뒤로는 웬만하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이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 저도 욕 잘합니다. 나도 성질 날 때는 그냥 참 개떡 같은 성질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승복을 입은 뒤로는 성질이 나도 딱 내가 늦잖아. 여러분 이거 도둑놈이구나. 딱 알아차리죠. 그래서 욱 하다가 딱 접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한 30년은 안 됐습니다만 딱 한 번 욕도 한 번 하고 그냥 정말 화가 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자기네 밭에 나무를 심으라 그래서 제가 나무 한 1000여 줄을 갖다 심었어요. 심고 이제 그 이듬해 3월 달이 돼서 거름을 주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나 하는 행동이 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무를 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네. 자네가 1년이라도 여기서 나를 생각해서 1년만 밭을 해줘서 참 고맙네. 근데 기한을, 나무를 뽑아가라고 하는 기한을 딱 2주일 주는 거예요. 2주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주일 동안에 어디서 땅을 얻어서 한 1000주 이상 되는 그 땅을 얻어서 어디가 심을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자 어떻게 있으니까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 뭐 자주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하는 분인데 그 여사님이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잘 됐어요. 제가 요번에 땅을 하나 한 500평 샀는데 스님 그 땅 와서 거기다 나무 심으세요. 참 묘하게 이렇게 또 예. 그래서 이제 그 땅 500평을 갖다 다 또 갈았죠. 예. 갈았어요. 갈아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나무 심을 수 있게 해놓고 나무를 가서 캡니다. 캐서 이제 다 또 아주 뭐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차에다 넣고 그 주인한테 그래도 나 이제 다 정리했으니 혹여 내가 미심한 점 있으면 내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들려서 청소해 주겠다고 그 얘기 하려고 이제 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하여간 고맙네. 나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이, 나가 자네한테 갑질하고 있는 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았어야 되는데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이, 나가 자네한테 갑질한가?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냥 머리가 딱 그냥 터져버리더라고요. 나 딱 그랬어요. 나 승복 입은 뒤로는 남한테 욕을 안 하고 사는 걸 원칙으로 살았다. 그래, 너희 개자식아. 네가 나한테 하는 짓이 갑질이지. 응? 갑질하고 있으면서도 이 개자식아. 응? 나한테 갑질하냐고 물어보냐, 이 새끼야. 그럼 네가 을의 이치에서 을질하고 있느냐, 이 개자식아, 내가. 나 그랬어요. 도인이라고 해서 욕 안 하고 성질 아닙니다. 본인들은 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갑질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터진 거 아니에요? 물론 돌아오면서 참 많이 나중에 잘못했다.
성질이 참 너무 더럽다 보니까 나도 그러는데,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니 헤어지고 왔는데, 두고두고 머리에 남습니다. 예, 두고두고 지금도. 그 일이 그 한 6, 7년 전의 얘기인데, 두고두고 남습니다. 왜? 자신이 나한테 그 무리한 한 열흘 정도 시간뿐이 안 주면서 나무 뽑아가라고 하는 놈이, 그게 갑질 아니면 뭐가 갑질이에요? 아, 사람들은 그릇이 달라요. 여기요? 아, 나 잘합니다. 그러나 욕은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욕하지 말고, 또 성질이 확 나잖아요? 그럼 딱 알아차려요. 아, 이제는 이거 뭐, 딱 넘어가게 만들죠. 그게 뭐 수행자에 가는 길이지. 수행자들은 뭐 욕도 안 하고, 고상한 말만 하고, 그 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도인의 공부에 도통을 한 도인들도 자신이 품고 있는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해졌던 이런 모든 성깔들이나 이런 건 안 변합니다. 단 깨달음에 의해서, 아, 요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자체가 뭐 스님들은 자비롭고 개똥 발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자비스러운 척하고 뽐내고 있는 것이지. 장사꾼들이지. 어떻게 하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려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지. 나는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 또 시간이 있으니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예.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 이 얘기. 오이 우이야 우이야 흥